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라이벌 구도로 잡힌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라이벌들을 또 보는 재미 또한 이 역사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사의 대표적인 라이벌 중에 하나인 정도전 대 정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같은 꿈을 꾸었지만 고려라는 국가를 멸망시킬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그 존폐 여부를 두고 갈라섰던 두 인물. 이 두 인물은요, 같은 신진사대부, 같은 성리학자였고 좋은 친구였자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선후배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때 같은 꿈을 꾸었지만 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정도전과 정몽주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전입니다. 삼봉이죠. 정도전의 고향은 경북 봉화군 출신입니다. 정도전의 집안은 그 봉화군에 있었던 향리 집안이었습니다. 향리가 뭐냐면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또를 보좌해서 마을 통치에, 향촌 통치에 실무를 담당했던 중류층들을 이 향리라고 하는데, 향리 가문이었어요. 향리 가문이었다가 정도전의 아버지였던 정운경이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벼슬을 하는 집안이 되었고요. 정도전의 아버지가 당시 이 성리학자들 중에서 대스승이었던 목은 이색과 좀 친분이 있었대요. 목은 이색의 고향이 경북 영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가 원래 성리학의 메카예요. 영덕이었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제자로 보냅니다. 정도전이 이 목은 이색 스승님, 목은 이색 제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선배 정몽주였죠. 정몽주는 경상북도 영천 출신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한 6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정몽주가 정도전보다 형입니다. 선배였습니다. 정몽주 역시 그 가문 대대로 향리 집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성리학자 신진사대부들은 집안이 다 향리 가문들이죠. 정몽주 가문도 역시 향리 가문이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벼슬길을 시작했던 정도전과는 다르게 정몽주 집안은 꽤 오래전부터 이미 벼슬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스타트부터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이 정몽주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죠. 그래서 스승이었던 목은 이색이 처음에 이 정몽주를 봤을 때 그 깊은 성리학 학식에 너무 감탄을 해서 동방이학의 비조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으며, 자기 제자였던 정몽주를 보면서 이제서야 중국의 학문인 성리학이 우리 고려에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다, 정몽주 덕에,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목은 이색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목은 이색이 가장 예뻐했던 제자가 정몽주였다고 하죠. 이 두 사람은 약 2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정몽주가 2년 먼저 정도전보다 벼슬을 시작을 했고, 정도전도 2년 후에 시작을 했는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목은 이색의 제자들이 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관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 젊은 청춘들이니까 처음 시작은 하급 관료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1375년에 원나라 사신단이 고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원나라는 원나라가 아니라 북원입니다. 중국 대륙을 제패하던 시절은 끝이 나고 몽골 초원으로 다시 돌아갔던 시기를 말을 하는데, 이때 중국은 명나라가 제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화 문명에 사대를 해야 된다라는 사고관 때문에 명나라와 우호적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외교 방침을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대 권력자였던 권문세족들은 명나라가 아니라 원나라에 조금 더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명나라에게 적대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권문세족들이 조금 더 원나라에 상대적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원나라 사신단이 고려에 들어오니까 이 젊은 신진사대부들이 개거품을 물고 원나라 사신단의 고려 개경 입국을 막아섭니다. 시위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국가적 망신이고 추태입니까? 사실 부끄럽잖아요. 근데 너무 도를 넘게 이렇게 막 막고 막 방해하고 하니까 이 어르신들, 이 권문세족 베테랑, 이 정치 노련한 이 정치인들은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을 대거 유배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위 벌일 때 가장 앞에 나서서 난리를 폈던 사람이 이 정도전이에요. 이 정도전이 굉장히 그 어른 정치 권문세족들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심기 건드리고, 그래서 그 당시 권문세족들이 정도전에 굉장히 벼르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도전만 유독 가장 먼 곳으로 가게 되고 유배를, 나머지 신진사대부들도 처벌을 받기는 했는데, 아무튼 정도전이 좀 많이 이 밑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전라도 나주로 2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됐고요. 정몽주 같은 경우는 이때 울산 언양, 불고기로 유명한 곳이죠. 울산 언양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몽주가 유배를 가기 전 그 관직 생활을 했을 때 맡았던 업무가 외교관이었어요. 명나라 외교관이었습니다. 명나라
명나라 전담 외교관이었어요. 정몽주가 워낙에 이 학식도 깊고 언변도 수려하다 보니까 명나라에서 정몽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명나라 황제였던 주원장이 정몽주를 너무너무 아껴서 우리 명나라는 정몽주가 아니면 고려랑 외교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몽주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이 고려 입장에서는 명나라랑 외교를 하려면은 이 정몽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산 언양으로 유배를 간 정몽주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풀려나서 다시 고려로 복귀하게 됩니다. 조정으로. 자, 그런데 뭐 긴 유배 생활은 아니었지만 원래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 모범생들이 한번 좀 약간 이렇게 일탈을 하다가 한번 호되게 당하면은 약간 누그러져요. 이게 정몽주도 유배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니까 그 과거 그 패기롭던 청년의 모습은 조금 사그라들고 다소 좀 약간 온화하고 어떤 화합의 통치 뭐 이런 거를 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 정도전은 2년간의 나주 유배 생활이 끝나기는 했는데 유배 생활 별도로 개경 접근 금지령이 떨어져요. 유배는 풀어주지만 너 수도 개경에 오지 마라 라고 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원천을 싸그리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같은 경우는 개경 근처에서 서당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 서당마저 그 권문세족들의 방해로 철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약 10년 정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정치계에 나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민중들, 백성들과 어울렸던 시간이 더 길었던 거예요. 그런 유랑 생활을 하면서 정도전은 힘없는 백성들이 귀족들에게 어떻게 수탈당하고 어떻게 핍박당하는지 이 왜구들의 침공에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제도와 행정의 무능함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도전은 혁명적 사상을 더 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몽주 같은 경우는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승승장구를 하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성계를 다루면서 이성계 전쟁사의 꽃이다 라고 표현한 전투가 있었는데 바로 황산대첩이었죠. 고려의 외구 침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이었던 황산대첩 당시 이성계가 투입돼서 그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정몽주도 투입이 됐었어요. 이성계의 책사 느낌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그 황산대첩을 계기로 정몽주와 이성계의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몽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두 사람도 되게 친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막 감탄하고 그랬대요. 그냥 정몽주 입장에서는 정도전이 잘 안 풀리니까 되게 좀 안쓰럽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너 뭐 그 사람 한 명 소개해줄게 라고 하고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성계였죠. 네, 이성계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아주 잘못된 만남이었죠. 정도전과 이성계에게 다리를 놔줬던 사람이 정몽주였던 거죠. 정확하게 정도전이랑 이성계가 언제부터 고려를 멸망시키겠다, 언제부터 역성혁명을 꿈꾸겠다라고 결심한 계기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냥 정황상 추측하기로는 정도전이 먼저 이성계에게 가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정도전이 이제 함경도에 가서 이성계를 만났는데 이성계는 이제 함경도에서 자기 기병들을 소유한 일종의 군벌이었잖아요. 정도전이 이성계 첫 만남, 완전 처음 만났을 때 그 군대를 보고 이 정도 군사를 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라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자, 여하튼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이성계가 이 정도전, 정몽주 등의 신진사대 부대와 힘을 합쳐서 권문세족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몽주는 고려 충절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성계와 대립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고려 멸망의 테크가 있죠. 위화도 해군, 이성계. 그리고 고려 국왕이었던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을 옹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부 다 정몽주가 합류합니다. 동참해요. 그래서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트로이카가 위화도 해군, 우왕, 창왕 폐위, 공양왕 옹립에 전부 다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왕을 폐위하고 갈아치우는 데까지도 동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몽주가. 근데 이제 그런 이성계의 어떤 질주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이 두 사람의 스승님이었던 목은 이색이라는 성리학자였습니다. 목은 이색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 같은 군부가 이 고려 정치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하고 이성계를 막고 이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트로이카가 꿈꿨던 개혁을 사사건건 방해했어요. 그래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목은 이색이랑 정도전만 대립을 하고 목은 이색이랑 정몽주는 친한 관계처럼 보이는데 정몽주도 목은 이색 스승님을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여겨서
대해서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색만 자기 제자인 정몽주를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법안을 두고 두 사람이 갈립니다. 과전법은 뭐냐면은 토지제도 개혁안이에요. 그 무신 정권기 때 무신들이 워낙 개판으로 말아먹고 또 뒤이어집거나 관문세족들이 또한 80년에서 100년에 걸쳐서 토지제도를 싹 다 그냥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너무 이 고려라는 국토의 토지가 다 귀족들 지배층 기득권자들에게 몰려 있었던 거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사대부들 측에서 내놓은 토지 개혁안이 과전법이었는데 이 과전법을 두고 신진 사대부들이 찬반이 나뉩니다. 그리고 그 찬반을 나눈 거를 찬성 쪽을 급진파, 반대쪽을 온건파라고 해요. 그래서 급진신진사대부, 온건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 이 두 사대부들이 겨우 합의를 본 게 과전법이었어요. 이 급진신진사대부들은 과전법보다 더 급진적이고 강경한 토지제도를 원했고요. 온건 쪽은 조금 덜 파격적인 개혁을 원했는데 두 집단이 합의를 본 게 과전법이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그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몽주는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요. 이거 함께 다 참여했지만 과전법에 이르러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몽주가 온건신진사대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전법에 반대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다 동참을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성계와 정도전 측근이었기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과전법도 정도전과 정몽주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 참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전법을 정도전 개인의 사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정몽주가 정도전 편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표면적으로는 급진과 온건 신진사대부가 나뉜 게 과전법 때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죠. 뭐였느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과전법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질적으로는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왕을 폐위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온건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의 왕 추대를 반대했습니다. 다른 건 다 찬성을 했어도 역성혁명, 즉 왕의 성씨를 바꾼다라는 혁명 자체는 정몽주가 반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몽주를 끝까지 제거할 마음이 없었고 반면에 정몽주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역성혁명에 성공하겠구나 싶어서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신진사대부를 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에게 의해서 암살이 되죠. 한때 같은 세상을 꿈꾸었지만 역성혁명을 두고 갈라서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서로가 둘 중 누구 한 명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까지 틀어지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찬성했지만 역성혁명은 거부했던 정몽주, 역성혁명이야말로 개혁의 종착지라고 여겼던 정도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이 두 사람이 함께 꿈꾸었던 공통된 가치관과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지지하시나요?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